대법원 판례상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민 담정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난 후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인도를 구하는 경우 현금 청산자가 매매대금, 즉 청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년 12월 22일 선고 2023 가단 221747 판결에서는 재건축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부동산의 인도 의무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의무 역시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른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 폐쇄 내지 사업 시행자의 인도 청구권과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요건,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매도 청구권에 관하여 현금 청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시항변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항 단서의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수용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될 수 없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년 11월 2일 선고 2016 가단 117534 판결은 재건축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도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현금 청산자는 매도 청구권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으로 위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대법원 판례상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데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만일 조합과 현금 청산 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이 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비록 위 판시 사안이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지만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는
협의 취득이 사법상 매매 계약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권 행사 역시 위 협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매매 계약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임대인인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인도를 구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은 개인적 항변권인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치로 재건축조합이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인도를 구하더라도 현금 청산자는 개인적 항변권인 매도 청구권에 따른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재건축 조합의 인도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2월 12일 선고 2018 가단 105510 판결 역시 위 북부지방법원 판결의 제1논거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재건축 조합이 현금 청산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 경우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재개발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청산금 지급 의무와 동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첫 번째,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두 번째, 공평의 원칙상 재개발 현금 청산자에 비하여 재건축 현금 청산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매대금, 즉 청산금 지급 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자 중 청산금을 받기도 전에 명도 소장부터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담정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